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랜만에 긴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또 가족분들 중에 이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보면은 이 가족의 평화가 또 깨지지 않습니까? 모쪼록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기를 또 기원하면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법부의 문제, 이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뭐 몇 번이나 지금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 뭐 너 같은 사람이야 뭐 정치적으로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뭐 편향되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냥 단순히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던 거,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그리고 또 그게 집행까지 됐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까지도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체포랑 구속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같은 판사님들이 보기에도 야 이거는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를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뭐 지금 로스쿨을 막 졸업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남국이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무려 법원장, 현직 법원장인데요. 임병렬이라고 하는 법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지난 21일에도 법원의 그 내부 게시판에다가 뭐라고 글을 썼었냐면은요.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라고 한다. 이거는 검찰에서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임병렬 법원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셨습니다만 그 일이 현실이 됐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거지로 공수처가 수사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부지법에서 이순영이가 이제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이렇게 이제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받고 난 뒤에 공수처 같은 경우는 기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검찰에 이첩을 시킨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검찰이 그때 이첩을 받고 난 뒤에 사실상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보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장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두 번 가까이나 기각이 됐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공수처가 해왔던 수사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연장시켜달라라고 요청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명렬 법원장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만약에 검찰이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하려고 했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걸 검찰이 지금 보여주는 꼴인데, 그럼 불법적인 수사가 되는 것인데 불법적인 수사를 위해 가지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나 압수영장을 발부한 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당시 그래가지고 성금석 부장판사도 뭐라고 이제 댓글을 또 달았었냐. 만약에 사후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으면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법부는 심각한 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성 부장판사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또 우리 창녕 성씨네요, 그렇죠? 시청자분들에도 계실 것 같은데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영장을 발부한 판사 자체가. 2022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권한 입법 과정과 그 내용, 그 결과물을 보면은 한심하기에 그지 없다. 선례가 전혀 없는 미중의 영역이라 하급심에서 헛발질을 하다가는 큰일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 제발 신중하게 재판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순영이가 발부했던 그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헛발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거 나중에 후폭풍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가지 이제 그 찬반에 대한 뭐 경론이 이어졌다라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임명현 부장판사가 입장을 똑같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 21일 같은 경우는 임명현 또 부장판사가 뭐라고, 법원장이 뭐라고 이제 또 댓글을 남겼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검찰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임 법원장이 하는 얘기가, 이러니까 내가 일선 판사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법원과 대법관님들에게 전체 회의라도 열어가지고 법률 해석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로 이 체포영장이나 압수영장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이거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이나 대법관에서 정리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란죄로 기소가 되고 대법원에 와가지고 만약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1, 2심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한다면은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렇게 지금 임 법원장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물론 이 얘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뭐 동의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류영재 의정부 지법 남양주 지원 판사는 반대 입장을 보였고, 황운서 부장판사 또한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이 두 분이 하는 얘기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힐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같은 동료 판사를 비판해서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취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현 법원장은 끝까지 자기의 소신을 지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다. 아직까지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가 논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냐. 다 맞는 지금 팩트 아닙니까? 공수처가 정말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해 가지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사실상 많은 법률가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죠. 왜? 공수처 법,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모든 것들을 했던 당사자가 누굽니까?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그거를 갖다가 어거지로 밀어붙였고, 아까 전에 그래가지고 성금석 부장판사 같은 경우도 진짜 한심하기 그지없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마구잡이로 진행을 시켜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뭡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누구밖에 없다? 경찰.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법을 갖다가 어기다 보니까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지금 개판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임명현 지금 법원장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인신 구속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구속을 또 시키지 않았습니까? 구속영장 발부. 어느 한쪽의 의견을 취하고 이에 대해 판사가 내린 결론이니까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하는 헌법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양쪽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이순영 같은 경우는 지금 한쪽의 입장만 들고 체포영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속영장까지 발부하게 된다면 그것은 뭐다? 법과 양심을 어기는 것이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도 높게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만약에 이런 경우에 법관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취해야 되는 첫 번째 양심은 뭐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거죠.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된다? 그러면 법관으로서 해야 되는 양심적인 행동 첫 번째는 뭐라는 겁니까?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려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대법원에 가가지고 야, 공수처 너네 보니까 체포 이거 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 지금 체포영장 발부됐고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백보를 양보한다라고 할지라도 류영재 판사님 말씀대로 아까 전에 반대했던 그 사람이죠.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가지고 한 번이라도 고민한 적이 있냐? 한 번이라도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보호권에 대해 가지고 고민이 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 수사, 그리고 또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 모든 과정에 있어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인권, 대통령에 대한 보호권, 방어권, 이게 조금이라도 보장이 된 적이 있습니까? 가족에 대한 면회조차도 금지시켰고 서면, 편지받는 것조차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격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방어권과 인권 자체를 무시하는 행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루어졌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한 면회 그리고 또 편지 또한 조건이 달려있기는 했습니다만 다 허용이 됐었단 말이에요. 왜 그거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 아무런 것도 이게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임명현 지금 법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어디서 방어권이 보장이 되고 있냐고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임 법원장이 판사들이 상대해야 되는 것은
대법원도 아니고 동료 판사도 아니고 국민이다. 아무리 영장재판도 재판상 독립이 보장된다라고 할지라도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해소해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번에 나왔던 영장에 대해 가지고 15자로 나온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증거인멸한 무슨 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반부한다. 15글자로 한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국민적인 의혹이 이렇게나 큰 사안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잡범을 취급하듯이 이렇게 아무 사유도 얘기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을 갖다가 그때 기각시켰을 때 사유를 400자 가까이나 써가지고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었습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재명보다 못합니까? 일반 잡범보다도 못합니까? 15자가 뭡니까? 15자가. 임병렬 저는 부장판사가 법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라고 봅니다. 반드시 대법원에 가가지고 이 불법한 수사, 불법한 체포영장, 불법한 구속영장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인데 과연 그거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가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 가지고 이 썩을 대로 썩어 빠진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임병렬 지금 법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우리가 법관을 양심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물갈이 시켜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